자, 62번 보자. 이게 뭐 생소해서 좀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의 값이 실수가 돼야 된다. 이게 조건이죠. 그때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루트는 지금 어떤 역할만 해주냐면은,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얘는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2차 부등식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것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거죠. 요거 이해돼요? 항상 성립된다 혹은 모든 실수가 이 부등식에 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함수 쪽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경우다? 이렇게 위로 뜨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접하기까지는 괜찮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경우에는 이 식의 값이 전부 양수란 뜻이고, 얘는 대부분 양수고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될 조건은 이거 맞아요? 판별식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될 조건은 판별식 0하고 같다니까 얘네 둘을 합쳐서 판별식 0 이하다로 그냥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볼 건데, b제곱 마이너스 4ac 0 이하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됐지? 요거 풀어주면 돼요. 자,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0 이하니까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2가 0 이하다. 자, 그러면 k의 범위는 요게 답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괜찮아요? 자, 몇 번 이거를 생각할 때 함수 쪽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몇 번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게 이제 무슨 뜻인지 좀 더 확실히 와 닿을 거거든. 자, 그 다음에 71번 볼게요. 자, 두 개의 이차함수가 있는데, 하나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돼 있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플러스 3a. 자, 이렇게 이차함수 두 개가 있어. 자, 이때 0에서 3 사이, 0 이상 3 이하에서 부등식 fx가 gx보다 크다. 자, 이거가 항상 성립한대요. 자, 이랬을 때 a의 범위. 자, 두 개의 이제 식이 나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거 묶어서 하나로 만들 수 있죠. 그죠? 어떻게? 자, fx가 gx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식이 이 식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일단. 맞아요? 그래서 x제곱 자, 이게 크다, gx보다. 자,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쟤처럼 뭐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요 범위 내에서 0 이상 3 이하에서 이게 성립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좀 정리를 해볼게. 얘 넘기면은 2x제곱에, 자, 2ax 넘기면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3a 넘기면 이렇게 이제 2차 부등식으로 바뀌죠. 자,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게 이 부분이 상수항입니다. 2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자, 이게 이 부등식이 0 이상 3 이하에서만 항상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바깥의 범위에서는 이제 신경 안 쓸 거고, 요 범위 안에서만 이 부등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조금 골치 아픈 게 요거 x의 개수가 저거죠. 미정계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골치 아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근데 그냥 풀어도 되는 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자, 지금 이차함 계수가 양수니까 지금 아래로 볼록한 형태잖아요. 그렇지 않냐? 아래로 볼록한 형태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볼게. 자, 이게 x축이고 0 이상 3 이하. 자, 요 범위 안에서만 따지는 거야.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만. 요 사이에서만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네. 그냥 요 경우는요. A의 범위에 따라서 좀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문제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요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래 버리면 되는데 꼭지점이 저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 그래서 그 꼭지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좀 상당히 귀찮은 문제예요. 자, 이쪽 좀 지우고서 해야 될 것 같아. 자, 꼭지점의 위치라고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추계 방정식의 위치죠. 추계 방정식. 자, 이거 추계 방정식 얘들 어떻게 구하지? x는 원래 공식이 뭐냐 얘들아? 추계 방정식. 요거 맞니? 요거 외우고 있나? 요게 추계 방정식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고 요 값 자체는 꼭지점의 x 좌표지. 그렇죠? 그래서 추계 방정식을 구해 볼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된 거니까 요건 뭐예요?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a가 여기 있을 때, a가 여기 들어올 때, a가 이쪽에 있을 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상황이 달라지는지 좀 이해가 되니? a 위치에 따라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a가 만약에 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아예 x축하고 만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a가 이쪽에 있으면 여기는 만나도 되지만 요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제 좀 달라져. 그래서 첫 번째, a가, 그러니까 추계 방정식이 0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축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음수 쪽으로 내려와도 상관이 없는데 0에서 3 사이에서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내가 fx라고 따로 해볼게. 함수 fx라고 따로 해보면은, 자, f0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이고, f0은 어떻게 돼야 될까? 자, 0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될까요? 응? 자, 지금 항상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0에서도 0보다 커야 돼요. 얘가 여기를 딱 지나면은 안 되지, 그치? 자, 그래서 f0이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야.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0 대입하면은 0,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만 남아. 2a 제곱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만 남고 얘가 0보다 커야 되거든? 자, 이거는 이제 풀어야죠. 자, 2차 부등식이지? 2, 1에 5, 1에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2a 마이너스 5,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자, 근데 a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답은 요것만 되겠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저것만 되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a가 이번엔 0 이상 2 이하라고 해봅시다. 아, 3 이하네. 3 이하라고 해봅시다. 자, 축이 여기서 여기 사이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경우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꼭지점이 요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x축하고 만나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그냥 풀어야 돼요. 그래서 4분의 d로 합시다. 자, 그럼 반에 제곱하니까 4a 제곱에 마이너스 a, 식이 여기 있으니까 되게 불편해. c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자, 이게 0보다 작다. 이거를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풀어서 이제 범위가 나오면 요 범위랑 이제 그 공통된 범위, 그것만 이제 답으로 해줘야 되겠죠. 요거는 뭐 계산은 좀 생략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이번엔 A가 3보다 클 때야. 자, A가 3보다 크면 그래프가 역시 여기는 음수 쪽으로 내려와도 상관없고, 0에서 3 요 사이에서만 이제 양수가 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1번하고 좀 비슷한데 F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개의 범위가 나왔으면 이제 세 범위를 나중에 어떻게 줘야 돼? 다 합쳐줘야 돼요. 다 합쳐줘야지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또는 얘 또는 얘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풀었으면 좀 더 깔끔했을 텐데 풀이가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조금 지저분해요. 이해되냐 얘들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1차항계수가 이렇게 미정계수로 나왔을 때 해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축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달라지니까 축의 위치를 저렇게 분류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여기 971번이고. 자, 두 개의 이제 이차함수가 있는데 k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저것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kx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자, 항상 위쪽에 있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 알겠나요? 응? 항상 위쪽에 있대요. 자, 그러면 이게 그래프를 보자면 얘는 지금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뭐 얘는 뭐 이렇게 생겼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겼든 항상 위쪽에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x에 대해서 y 값이 항상 더 크다는 얘기야. 저 왼쪽에 있는 저 식이. 그거 이해돼요? 동일한 x에 대해서 y 값이 항상 더 크다는 거고, 자,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식 전체는 항상 y 값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쟤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식을 한번 볼게. 이렇게 되겠고, 자, 2kx도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자, 근데 문제에서 보면 뭐 k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어 지금.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 보면 2차항 계수가 지금 미정계수지. k 플러스 미정계수인데, 자, 2차항이나 뭐 3차항이나 어쨌든 최고차항의 계수가 미정계수가 되면 걔가 0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2, 즉 2차항이 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렇게 되면 k가 마이너스 2 되면 얘도 0 되지. 그러냐? 4 마이너스 4 되니까. 그래서 얘네 둘 다 사라져. 그럼 4는 0보다 크다 말 되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문제 조건이 성립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일단 답에 들어가요. k의 범위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즉 얘를 2차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얘기야. 자, 그러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됐기 때문에 일단 최고차항 계수는 어떻게 돼야 되냐?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함수를 따졌을 때? 아래로 볼록 돼야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위로 볼록이면 여기다 아무리 그려놔도 언젠가는 x축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 무조건 돼야 돼. 그래서 자,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일단 이렇게 하면은 번호가 겹치네. k 플러스 2는 양수래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고, 자, 두 번째로는 2차 함수가 x축하고 이렇게 만나면 안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어주면 되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힘들다 얘들아. 이거 맞냐? 응? 맞아요? 최고차항계수 양수, 즉 아래로 볼록 돼야 되고 x축하고 안 만나야 된다?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거요. 요거 좀 풀어볼게. 그래서 k는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다로 나오겠고, 자, 판별식 얘는 4분의 d 쓸 수 있죠? 그래서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4의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걸 푸는 거죠. 자, 위에다 풀어볼게. 이 K 플러스 2 공통인수 묶어내면 K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니까 0보다 작다.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이렇게 나와.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범위 그냥 딱 다 되는 거지. 그쵸? 그런데 애초에 아까 처음에 마이너스 2도 가능한 값이었으니까 답은 여기다 등호만 하나 더 붙여주면 되겠네요. 저게 답이에요. K는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 요거를 답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아예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이러면 약간 공식처럼 애들이 푸는데 저렇게 뭐 그래프 얘기 나오고 뭐 항상 위쪽에 있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저거가 뭐 되게 다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 자, 이제 88번 보자. 자, 88번. 자, 요거는 루트 나왔네, 그치?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분의 루트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분의 자, 이게 성립한대요. 자, 그런 실수 x 범위 자, 요거 너희들 그 이론 기억나지 않냐? 뭐였냐면은 이거 자, 이게 성립되는 경우가 있지. 이게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 있었던 얘기였거든. 뭐였지? 자, 얘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자, 일단 분모가 음수래야 돼요. 분모가 B가 음수래야 되고 A가 양수다라고 했는데 이제 0 이상이다라고 해도 되죠. 그치? 0이 되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0까지도 이제 사실은 들어간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부등식 두 개를 푸는 거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음수.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는 0 이상. 요거 두 개 연립부등식이라고 보면 돼요. 괜찮은가? 요거? 이거 풀어서 해 구하고 이거 풀어서 해 구하고 공통범위만 구해주면 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요거만 알면 되는 문제야. 88번. 92번. 자, 992번 연립부등식. 자, 이게 a보다 작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6x8. 자, 이게 0보다 작다. 자, 이거가 해가 없어야 된대. 자, 그렇게 되는 양수 a의 범위. 자, 이렇게 물어봤거든. 자, 먼저 위에 거 부등식 얘들아 다 풀 수 있나? 절대값 들어있는 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맞니? a가 양수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x는 2를 더해주면 2-2분의 a 2 플러스 2분의 a 사이 이렇게 되는 거지. x의 범위가 저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이거는 쉽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4 0보다 작다니까 x의 범위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사이야.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요거를 수직선 상에서 좀 잘 따져볼 거거든. 보세요. 자, 먼저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번 그리면 될 것 같아. 자, 요 부분이 지금 현재 요 밑에 있는 부등식의 해야. 그치? 자, 그런데 얘가 얼마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작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럼 얘가 있잖아. 이쪽에서 범위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범위가 나오든지 하면 해가 없는 거지.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자, 근데 얘들아 1번이 가능할까? 2번이 가능할까? A가 양수라 그랬어. 뭐가 가능하지? 1번이 가능해요? 2번이 가능해요? 2번. 1번은 안 되죠. 자, 여기가 지금 큰 값인데 얘가 여기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얘가 양수잖아. 2 플러스 2분의 a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4보다 작을 수 없죠. 그치? 그래서 요거는 안 돼요. 안 되고 요것만 된다고 봐야 되겠어. 그러면 2 마이너스 2분의 a가 요거지. 그러니 자, 그래서 조건은 2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이거는 확실해. 자, 근데 항상 등호가 문제라 그랬어? 이거 등호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등호 들어가도 돼야 안 돼요? 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죠. 자, 이제 요것만 풀면 돼. 자, 2 넘기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고, 자, 마이너스를 없애면 이렇게 되고, 자, 따라서 a는 8 이하다. 이렇게 되는데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숙제 풀이를 마치도록 할게. 거기 1005번을 약간 이제 예제처럼 좀 풀어볼 거야. 자, 1005번에 보면은 x제곱 플러스 2의 m-1의 x 플러스 m 플러스 5. 자, 이것의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자, 그랬을 때 m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야. 이게 이제 두 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인데 약간 이론처럼 좀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여기 좀 집중하세요. 자, 이론처럼 좀 정리를 할 건데, 자,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어. 두 근의 이제 부호에 대한 게 저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거든. 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냐? 두 개의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두 개의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조건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것은 자, 조건이 우리 세 개가 필요합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겠죠. 저거 이해돼요? 양수니까. 자,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얘들아, 이게 두 근이 허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왜 그런지는 좀 설명하기가 좀 많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해볼 테니까 좀 들어봐 봐. 합은 양수고 곱은 양수, 거기다가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것만 써서는 허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요거 셋 중에서 뭐가 하나 바뀔까? 합이 음수다로 바뀌겠지. 그렇죠? 그래서 합이 음수, 곱은 양수, 판별식은 자, 음수도 당연히 실수니까 0 이상이에요. 자, 근데 저 마지막이 항상 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그 경우는요, 이게 좀 상황이 좀 독특해. 얘만 따지면 돼요. 곱이 음수다. 요것만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거를 따지면 허근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알파, 베타가 음수가 되면 허근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공식인데, 사실 이제 이 공식은 뒤에 근의 분리라는 유형이 또 나오거든요. 유형 22번에. 그 내용에 사실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일단 뭐 부호만 가지고 따질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소개를 했어. 자, 그럼 일단 요거에 따라서 한번 풀어볼게.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요 2번 조건에 의거해서 풀면 되지. 얘들아, 여기 좀 보자. 그래서 합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되는데 두근이 모두 음수면 얘가 이제 음수지. 그러면 n-1은 양수, m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곱. 곱은 a분의 c니까 m 플러스 5, 얘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나오고, 마지막으로 판별식. 판별식을 쓰면은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 이상이다. 요거를 풀면 돼요.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겠고, 자, 2차 부등식 풀이는 뭐 거의 기계적으로 이제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럼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4 이상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풀어놓은 거 있잖아. 이거의 무슨 범위를 구해야 되지? 세 개가 동시에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공통 범위를 구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 범위는 이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지우고, 얘랑 얘 공통 범위를 구할 건데, 자, m은 1보다 크다니까 일단 얘 안 되겠네? 4 이상이니까 요것만 답이 되죠. 그죠? 그래서 최종 답은 m은 4 이상이에요. 요게 최종 답이에요. 자, 이게 이제 부호만 따질 때는 이 세 가지 이론으로 다 가능해. 뭐 양수냐, 음수냐, 부호가 서로 반대냐, 이걸로 가능한데, 그 유형 22번에 보면 그게 아니라 근의 분리라고 해서 아예 범위 자체는 이제 일반적인 숫자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더 예제처럼 좀 풀어볼게. 1009번 한번 보세요. 요거를 아니다. 이거 하나 좀 풀어봅시다. 요거는 적용을 한번 좀 해보는 게 그래도 좀 중요하니까 하나 좀 풀어볼게요. 자, 밑에 1006번 한번 풀어보세요. 1006번. 요거 내용 적용해서 그냥 풀면 돼, 바로. 이게 근의 분리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 분리라는 말이 참 왜 분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의 범위가 주어지는 문제야. 근의 범위가 주어지는 문제는 아까처럼 뭐 양수, 음수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어떤 값보다 크다든지 뭐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있다든지 이런 문제거든. 근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1009번 한번 볼게. 이거 다 지우고 갈게요. 자,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긴 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다. 이렇게 이제 유형을 좀 해놨는데, 여기는 한 4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나중에 그 수투에서 미적분하고 연결도 많이 되거든? 그래서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자, 1009번에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다. 자, 이것에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실수 k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혹시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 근의 부호 이론 가지고 풀 수 있을까? 응?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걸 쓴다면. 그게 뭐 좋다는 게 아니라 가능은 하다는 얘기야.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 함수를 왼쪽으로 1만큼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왼쪽으로 1만큼 이동시키면? 그러면 이 식을 2차 함수에서 왼쪽으로 1만큼 이동시키는 식으로 바꾸고 거기서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조건을 적용하면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할 때 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지?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돼. x 대신에. 자, 근데 뭐 가능은 하다는 거지 그게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자, 요거를 그대로 두고서 해석을 할 거예요. 요걸 그대로 두고서. 자, 즉 2차 함수의 그림이 이런 모양으로 무조건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으로 판별식은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치? 두 근이라 그랬지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는 없거든.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생겨. 너희들 분명히 중학교 때 중근은 한 근이라고 배우지 않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중근은 이제 두 개로 쳐요. 두 개의 근이 중복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두 근 안에는 중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일단 필요하긴 한데 뭐 당연히 이 조건만 가지고서는 택도 없지, 그치?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 두 번째 조건. 이차 함수를 우리 해석할 때 내가 가장 키가 되는 게 축이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냐? 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축의 위치를 이 문제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 이 그림 보면 축이 얘들아 뭐보다 작아야 되겠냐? 1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겠죠. 그치? 1하고 같아도 안 돼.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축의 위치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축 자체가 일단 설명만 한번 해볼게. 축이 1보다 작은 쪽이 있어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봐봐. 1번하고 2번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그림이 이렇게 안 그려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축이 분명히 1보다 작은 쪽에 있고 실근을 가지더라도 근 모두가 1보다 작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은 1이 여기 있는데 축도 분명 여기 있어. 얘가 너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 한쪽 근이 1보다 큰 쪽 근이 생길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막아줘야 되거든.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막아줘야 되는데, 자, 그때 기준이 되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지점이라는 것은 1이죠. 자, 이 그림은 1에서 함수값이 지금 보다시피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치? 근데 아까 이 그림은 어때요? 1에서 함수값이 양수가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F1이 양수다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당연히 얘를 이제 fx라고 놓고서 이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저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면 그림은 이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의 분리 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좀 외우라고 하거든. 저게 잘 안 떠올라. 그래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판별식 조건,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조건, 마지막으로 함수값 조건. 요거 세 개는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야 돼요. 안 외우고 있으면은 절대 저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뭐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안 외우고 있으면은 시험 봤을 때 이걸 갖다 생각해내기는 되게 어려워. 자, 그런데요. 문제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안 써도 되는 문제들도 있어. 그때는 뭘 생각하냐면 요것만 생각을 하세요. 요것만 생각해도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요것만 생각해서 안 풀리면 이 세 가지를 다 써야 되는 거고, 이것만 생각해서 그림이 문제 뜻에 맞게 나오는데 그러면 3번만 쓰면 돼. 그런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일단 식만 세우고 좀 넘어갈 텐데, 자, 판별식 4분의 d 쓰면 되죠. 그래서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상이다 쓰면 되겠고, 두 번째로 축의 위치예요. 제 축은 x = k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k가 어때야 돼? 1보다 작다 쓰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자, f1이라고 했으니까 1-2k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해서 요 세 개의 공통 부분을 구해주면 답이야.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은 특정 값보다 두 개의 근이 모두 작거나 모두 클 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조건이 보통 다 필요한데, 근이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껴있거나 이러면은 세 가지 조건을 다 안 써도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두 개의 근이 예를 들어서 한 근은 뭐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한 근은 1에서 2 사이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크다. 뭐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럼 근이 막 어디 사이에 껴있고 막 이러지, 그치? 자, 요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최고차항계수 만약에 양수라고 쳤을 때
이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3번 조건을 먼저 적용해보라 그랬잖아. 자, 특정 기준되는 지점이 1하고 2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F1은 양수고 F2는 일단 음수가 돼야 될 거야. 이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최고차항계수 양수일 때 이 조건만 쓰면 2차 함수의 그림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오거든? 판별식이나 축의 위치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런 거 같냐? 그런 거 같아요? 봐봐. 1하고 2에서 1에서는 양수의 함수 값을 가져야 되고 2에서는 음수의 함수 값을 가져야 돼. 그리고 2차 함수래. 아래로 볼로긴.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거든? 그럼 무조건 한근은 여기서 생기고요. 다른 한근은 이보다 큰 쪽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조건을 다 쓸 필요 없이 마지막 3번 조건만 써주면 돼요. 만약에 이걸 억지로 1번, 2번 조건을 쓰려고 했다고 해봐봐. 1번 조건은 사실은 별로 문제가 없어. 판별식 구해보면 어차피 판별식의 범위보다 이 범위가 더 작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는데 축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조건상에서 축의 위치 따지기 애매하죠. 축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애매해요. 따질 수가 없어요. 축의 위치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3번 하나만 가지고도 풀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내가 말한 그런 문제가 없네. 자, 1012번 있잖아. 1012번 조금 달라요, 문제가. 한번 풀어보세요. 1012번이요.